안녕하십니까,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다가올 중대한 변화로 매수에 주의해야 할 아파트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아파트들 지금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을 거라는 거죠.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자되시고 오늘 내용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수혜를 받는 아파트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대형 면적 아파트입니다. 자녀들이 학원을 가지 못하면서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부모들도 재택근무를 하면서 집에서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가족들이 집에 거주하는 시간이 많네? 그러다 보니까 답답한 집이 싫은 겁니다. 넓은 면적을 선호하게 됐다는 거죠. 자, 현재도요, 서초구 지역 대형 면적 아파트가요, 신고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반포자의 실거래 내역 보세요. 1월 달도 대형 면적 2개가 거래됐는데 45억, 46억이고요. 12월 달도 대형 면적 중심으로 거래가 더 많았습니다. 최근에 압구정 현대 아파트 전용 면적 196제곱미터에서 신고가 80억 찍었죠. 대형 면적, 이제 이런 고가 아파트 지역의 대형 면적은 계속해서 거래도 되고 있고 신고가를 찍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면적 신고가 행진을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강남 서초 대형 면적이 잘 나가니까, 야, 그렇게 대형 면적 원하는 사람들이 그거 못 사면은 다른 지역의 대형 면적을 더 비싸게 사줄 거 아니야. 앞으로 기왕이면 큰 평수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하시면 이제 큰일 납니다. 왜냐면은 지난 10년간 없었던 변화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오늘 영상 정말로 재밌으실 겁니다. 자, 먼저 대형 면적의 신고가 행진을 찍는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현재 유동성 환경은요, 시장 참여자한테 각각 다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수자한테는요, 대출 이자가 무서워서 접근을 못할 정도로 높은 금리 상승을 이뤄줬어요. 자, 그런데 이미 현금을 많이 보유한 자산가한테는요, 예금이란 시장이 그렇게 매력적인 자산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말고 갈 곳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야, 기왕이면은 부동산 살 거면은 보호받는 1주택 전략, 그래서 강남 상구에 대형이나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것에 올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최대한 비싸고 큰 면적으로 한 채를 보유하는 전략이 현재 유동성 환경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오래가기 힘들다 말씀드렸죠. 아마 8월부터 없어질 겁니다. 그 타이밍은 기준금리 1.75% 이상부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 되어야 자산가들이 갖고 있는 막대한 자금이 예금이나 채권 시장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자, 이미 일반 아파트는요, 금융거래 위기 수준까지 거래량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높아진 주택가격에 따른 대출 부담 증가, 주택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출 부담은 늘어나는데 이자 부담이 껑충 뛰어 올라가네? 당연히 못 사죠. 그래서 일정 수준의 매매값 하락까지 거래 감소는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매매값 하락에 따른 부동산 시장 조정에 의해서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딜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외곽지역 청약도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죠. 또 하나가 바로 대형 면적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파트 시장은요, 언제나 하락과 상승 흐름의 반복이었습니다. 상승장의 특징은요, 대형과 중형의 강세예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 청약하려는 분들 1인 가구든 2인 가구든 3인 가구든 할 것 없이 전부 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승장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자, 왜냐면은 나의 필요에 상관없이 무조건 큰 면적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왜? 큰 면적이 잘 나가니까. 자, 그런데 하락장의 특징은요, 소형이 강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택가격 하락 시기에는요, 주거 비용을 낮추는 데 포커스를 맞춰요. 집값이 올라갈 때는 관리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거주가 편하면 상관없는 거예요. 어차피 집값이 올라가서 다 만회해 줄 테니까. 그런데 집값 상승 기대감이 없을 때는 이 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 시작한다는 거죠. 2012년부터 2013년 부동산 시장 침체 시기에 대형 면적은 거의 초토화가 됐습니다. 매매는 물론이고요, 전세 시장에서도 찬밥이 됐어요. 특히 45평 이상 수요는요, 거의 찾기가 드물 정도였어요. 그래서 전세 가격 보면요, 33평이나 45평이나 50평이나 전세 가격이 별로 차이가 안 났습니다. 매매 시장도 똑같았어요. 분당에 하나 아파트 보겠습니다. 양지마을 3단지 2012년 12월에 거래가 2개 등록됐는데 134제곱미터하고 101제곱미터 가격이 똑같았어요. 자, 상농 우성마을 볼까요?
이때도요, 전용 84제곱미터하고 101제곱미터가 같은 5억대 거래됐습니다. 5억 2천만 원, 5억 9천만 원. 큰 차이가 안 났죠. 대부분 이런 상황이었어요. 자, 대형 면적이 왜 이렇게 유난히 찬발을 받았냐? 또 그 시기에 영향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부동산 시장 위축도 있었지만요.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관리비가 너무 비싸서 월세 내는 것 같으니까 매매는 물론이고 전세 시장에서도 크게 외면을 받았던 겁니다. 그때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높게 올라간 에너지 가격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부동산 시장이 절정이었던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원유 가격이 거의 80% 급등을 하게 됩니다. 2012년에 두바이유 기준으로 110달러 수준까지 올라가게 돼요. 당연히 이렇게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뭐가 올라갈까요? 전기요금 올라가야 되고요. 난방비가 올라가게 됩니다. 야, 그러면은 전기를 덜 쓰고 난방을 덜 하면 되잖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도 부담이긴 하지만 이런 공동주택은요, 공동으로 사용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요금이 인상 부분이 같이 적용된다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관리비는요, 에너지 가격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대형 면적 관리비 비싸다는 이야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2014년 이후에 국제 유가하고 천연가스 요금 등이 폭락하면서 에너지 가격 하락세로 전환을 해요. 게다가 아파트 관리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인건비인데, 아파트 단지마다 이제 아파트 이 관리 인력을 직접 채용보다는 외주를 전환시키면서 관리 비용을 절감시켰어요.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고용 인원도 크게 줄어들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소득은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관리비가 더 안 늘어나네. 자, 그러다 보니까 10년 사이에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바뀐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시작됐습니다. 바로 에너지 가격의 급등세죠. 그리고 이 에너지 가격 급등세가 단기간에 해소가 안 되고 장기간 이어지는 원자재 슈퍼사이클에 접근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로 체감이 안 되실 겁니다. 야, 요즘 관리비 나왔는데 별로 안 올랐던데, 야, 에너지 가격 오른다고 한 지가 벌써 6개월이 넘었는데 아무 이상 없던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부에서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물가를 잡겠다고 관리 물가 품목 중에서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서비스 요금, 에너지 관련 요금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 관리비에 반영이 되려면요, 공공서비스 요금 자체가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리게 하다 보니까 그 비용을 누가 덤탱이를 쓰고 있다? 공기업들이 덤탱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전력이요, 작년에 영업 손실이 5조 8천억 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역난방공사 모두 다 적자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공공서비스 요금을 올려줘야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목표 때문에 못 올리게 하다 보니까 관련 기업 정차가 계속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 방안을 내놓긴 했거든요. 그래서 4월달과 5월달에 한번 올리고 선거 끝나고 나서 좀 많이 올리는 거로 개편안을 내놓긴 했는데 솔직히 이걸로 턱없이 부족할 거란 전망입니다. 그래서 계속 전문가들이 추가 요금 인상 방안에 절실하다. 지금 적자가 4조 원대인데 이 정도 인상은 턱도 없다는 부분이죠. 이미 다른 주요 국가에서는요, 전기요금을 계속 인상해 왔는데 얘네들도 똑같아요. 한꺼번에 뭐 절반 가까이 이렇게 올려버리면 폭동이 일어나니까 조금씩밖에 못 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력 회사들이 자꾸 부도가 나요. 지금 이런 현상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겁니다. 올리긴 올리는데 아마 그 회사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적자가 지속되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년에 두 개의 커다란 선거가 모두 끝나는 게 6월 1일입니다. 그 이후부터 엄청난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이 시작이 될 겁니다. 아까 정부에서 발표한 걸로 턱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공기업에서 매달 1조씩 적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게 찔끔 올려선 턱도 없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단기적으로 올려야 되는데 아무래도 선거적인 부분이 있으면 이걸 건들지를 못하더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선거 끝나고 한꺼번에 올라갈 거고 다음 정부는 누가 됐든 욕 엄청 먹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 말 정도 되면요, 이런 이야기 쏟아질 겁니다. 야, 보일러 23도 맞춰서 완전 춥게 살았는데 이번 달 관리비 50만 원 나왔다. 내 집인데 월세 사는 기분 들어요. 이런 이야기 맘카페에서 쏟아질 겁니다. 초고가 아파트를 제외하고 대형 면적 회피 현상이 커질 것으로 보여진다는 부분이죠. 이렇게 관리비가 나가게 될 때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이 없으면 더욱더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10년 전 상황이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도 국제 유가가 급등했고 소비자 물가 상승세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자주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고 부동산 시장 급락과 대형 아파트 몸값 추락이 일어났는데 지금 소름 돋게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죠. 자, 여러분들 내 집 구하는 분들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대형 면적을 원하시는 분들께 정말로 중요한 정보가 될 겁니다. 주변 분들께 공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집값이 크게 하락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쇼킹 부동산은 아파트 교과서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책 한 권이 인생을 바꾸는 시기입니다. 왜냐? 위기는 곧 기회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